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언페이드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다르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이 하루빨리 나와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업체가 바로 길리어드입니다.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길리어드 같은 경우 2015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 세계 제약업체 중 6위를 차지했어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주가 역시 2015년을 정점으로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렘데시비르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오른 상태예요. 길리어드는 1987년에 29살의 의사 마이클 리오던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 27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세계 10대 제약사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5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이자를 제끼고 미국 처방약 매출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린 거죠. 길리어드는 1인당 매출액이 제약업계에서 압도적 1위예요. 약품 생산의 3분의 2는 외주로 돌리고 회사는 오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매진을 하는 업체입니다. 2010년부터 17년까지만 보더라도 매출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의 40%를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작년에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한 거죠. 이 길리어드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 그리고 C형 간염 치료제로 유명한 소발디와 하보니입니다. 물론 비리어드 여러가지 다른 약물이 있지만 알려드릴 약은 요 두 가지인데, 아니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로슈가 만들고 판매를 하는데 웬 길리어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길리어드가 이 타미플루를 1996년에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1996년에 이 타미플루의 권리를 로슈에게 넘기게 됩니다. 계약금 5억 달러를 받고 매출의 22%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로슈에게 이 타미플루의 권리를 넘기게 된 거죠. 계약금 10억 달러를 제시한 것도 있었는데 로슈 같은 경우 매출의 22%를 로열티로 주겠다 해서 로슈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길리어드가 판매하면 되지 왜 굳이 이 권리를 로슈에게 넘겼느냐. 길리어드 같은 경우 87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96년에 이 타미플루를 개발을 했는데 10년도 안 되다 보니까 글로벌 판매망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이 로슈에게 이 권리를 넘기는 게 더 유리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권리를 로슈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타미플루와 관련된 로열티가 2000년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관련 로열티의 액수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2005년부터 조금씩 이제 짭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관련 로열티가 늘어났다가 2008년에 주춤했다가 2009년과 10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타미플루와 관련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 로열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이 되고 타미플루와 관련된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로열티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업보고서상에 타미플루와 관련된 로열티가 얼마인지 더 이상 제시하지 않게 돼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타미플루와 관련된 로열티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미플루의 특허권이 2016년에 만료가 되게 됩니다. 96년에 이 약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보호를 받다가 2016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는 거죠. 이 타미플루의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약 2017년에만 약 100종 정도의 제품이
출시가 돼요. 당연히 오리지널 약보다 제네릭 제품 같은 경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로슈 역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 제네릭 제품들이 이 타미플루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이 불안감에 가격을 낮추면서 대응을 하게 된 거죠. 길리어드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로슈로부터 수취한 로열티 규모가 22억 달러예요. 여기에 더해서 계약금 5억 달러까지 더하게 되면 타미플루로 인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거의 3조 원 이상이 됩니다. 로열티 22%를 감안했을 때 로슈의 타미플루 관련 매출액은 10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돼요. 14년 동안 12조 원의 매출액을 이 타미플루로 인해서 올렸던 거죠. 길리어드 역시 로슈로부터 로열티로 22억 달러, 그리고 계약금으로 5억 달러 벌면서 꽤 짭짤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타미플루로 인해서 길리어드가 많은 돈을 번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2007년에 길리어드의 매출액을 보면 이미 이때도 4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2조 원 이상 이미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매출액이 늘어났고 매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타미플루 하나에 의존한 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신약으로부터 이미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익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매해 50%예요. 신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매해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가 바로 2014년입니다. 2014년도에 2013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2배,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14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뛰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냐? 바로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알약이 바로 소발디와 하보니인데, 2014년에는 이 두 가지 약의 출시로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에 매출액이 2배, 그리고 2015년에는 매출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5배 늘어나게 돼요. 아니 도대체 이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가 뭐길래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 길리어드가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를 출시하기 전에 이 C형 간염 치료제의 완치율이 60%였어요. 그런데 이 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 같은 경우 완치율을 99%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약 한 알에 100만 원이 넘지만 첫 해 매출액이 11조 원을 넘어서게 돼요. 13년 12월에는 소발디가, 그리고 14년 10월에는 하보니가 미 FDA로부터 C형 간염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12주 기준으로 소발디와 하보니의 가격은 미국 내에서 84,000불 그리고 94,500불로 책정이 돼요. 가장 비싼 알약으로 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약가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엄청나서 소발디 같은 경우 출시 첫 해에 12조 원의 매출액을, 그리고 하보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16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게 됩니다. 하보니 같은 경우 치료가 어려웠던 C형 간염의 완치의 패러다임을 가져온 치료제라는 평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당연히 몇 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니까 블록버스터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돼요. 하보니 출시 이전에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치료 가능성이 40%였고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하보니가 C형 간염의 완치율을 99% 그리고 부작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보니와 소발디를 개발한 밑바탕이 된 2011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2011년에 길리어드가 미국의 벤처기업 파마셋을 인수하게 됩니다. 파마셋이 C형 간염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길리어드의 CEO가 이 파마셋을 인수하기 위해서 1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어요. 모두가 무리한 결정이야, 별로 안 좋아 하면서 계약 당일에 길리어드의 주가가 10% 폭락하게 됩니다. 2011년에 당시의 매출액이 10조 원 정도였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정도였어요. 이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파마셋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CEO 같은 경우 길리어드의 기술과 파마셋의 기술을 합치면 전 세계 C형 간염 시장을 석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CEO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파마셋이 당시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18일 나스닥 마감 가격의 89% 그리고 타상 최고가의 59%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조건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래 비싸게 주고 사냐. 하지만 3년 뒤에 하보니와 소발디가 2년 만에 315억 불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고 주가 역시 계약 당일날 10%가 폭락을 했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틴 CEO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인수 3년 만에 증명하게 된 거죠. 이 하보니 그리고 소발디의 성공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13년에 37.5%였는데 14년 15년에 61%, 67%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315억 불에 6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대입했을 때 189억 불이 나와요. 파마셋 인수를 위해서 110억 불을 투자했는데 인수 4년 만에 인수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C형 간염 치료제로 굉장히 높은 완치율을 보였고 부작용이 적었어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렸지만 이 하보니와 소발디의 매출액이 2015년을 정점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하보니와 소발디의 매출액이 줄어들자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5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완치율도 높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게 됩니다. 에브비에서 마비렛이라는 C형 간염 치료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비렛이 시장을 평정하게 된 거죠. 오히려 하보니 그리고 길리어드가 나중에 내놓는 앱클루사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이 마비렛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MSD에서도 제파티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하보니와 소발디가 설 자리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MSD와 에브비에서 C형 간염 치료제가 나오자 매출액이 줄어들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너무 뛰어난 소발디와 하보니의 효과가 이 매출 악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었는데 이 소발디와 하보니의 등장이 되면서 완치되는 질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수요가 감소하게 된 거예요. 제약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약은 계속해서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혈압약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약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소발디 하보니 같은 경우 C형 간염 치료제로 12주만 먹으면 질병이 완치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 감소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길리어드 역시 앱클루사라는 제품을 출시하지만 이미 경쟁 제품들의 약가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의 약을 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앱클루사 역시 이 약가를 굉장히 낮추게 돼요. 소발디와 하보니의 매출 하락으로 전체적인 실적이 최근에 조금 부진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FDA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어요. 길리어드는 이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 올해 말까지 100만 명분의 렘데시비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원래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만든 치료제였는데 임상 2상 단계에서 유의미한 효과 입증에 실패하게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서는 실패했지만 과거에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시험에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낸 전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약물 투여 하루 만에 극적인 호전을 나타내면서 단숨에 유망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6월 3일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 타미플루, 소발디, 하보니와는 다르게 주사용이에요.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말로 나와서 희석해서 투여를 한다는 겁니다. 성인 같은 경우
첫째 날에 200mg을 투여하고 둘째 날부터 100mg을 투여하게 돼요. 원장 투여 기간 자체는 5일인데 5일을 투여한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5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하루에 1회 정맥 투여하게 되는데 30분에서 120분에 걸쳐서 투여하게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1회 주사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원해서 이제 투여를 받게 되는데 일단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임상학적으로 중요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최근 미국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106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시험을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 그리고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두 환자군의 비교를 했는데 이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가 회복 시간이 31%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율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 투여군이 8%였고 위약군이 11.6%로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통계적 유의성 입증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길리어드도 자체적인 임상 3상의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위약군과 렘데시비르 투여군 간의 비교 시험이 아닌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데 5일이냐 아니면 10일이냐에 따라서 비교를 했는데 5일 치료군에서 임상적 회복이 더 높게 나타났고 퇴원한 환자 비율도 5일 치료군에서 10일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발표된 임상 결과로는 타미플루, 소발디, 하보니처럼 코로나 사태 자체를 종식시키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어 보이고 향후에 임상 결과들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길리어드가 이 렘데시비르로 연간 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5년에 매출액이 정점을 찍고 그리고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만약 2019년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여기에 렘데시비르 매출액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2015년 수준의 매출액을 올리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이 연구개발비까지 메꾸는 영업이익을 올리려면 훨씬 높은 매출액을 추가해야 2015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길리어드에 합병을 제안을 했어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는 20억 명 투약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8월까지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CNBC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임상 실험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백신을 생산하는 건 제약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 백신을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생산하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개뿔 생산은 개뿔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치료제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길리어드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에요. 두 업체의 합병도 중요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결과가 잘 나오든지 아니면 길리어드의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임상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이 사태가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